예,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합니다. 아, OK 데브TV라고 이름을 줬고요. 네. 음, 자주 방송을 오시는 분들한테는 바로바로 그, 그걸 드리고 싶네요. 음, 예, 2014년 반갑습니다. 2014년은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2014년은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프로그램 잘 짜시기 바랍니다. 음, 예, 방송 예, 다시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마 광고 시간이 쭉 되고 있을 거예요. 퀵뷰가 혹시 있다 그러면 그 퀵뷰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빨리 보실 수가 있겠죠. 예, OK 데브 TV 방송 2014년 1월이고요. 예, 제가 방송국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월달 방송국에서 다뤄지는 공유 링크 페이지고요. 어,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방송을 제가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방송을 조금씩 올리고 있어서 예, 큐큐랄랄라님 반갑습니다. 어,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유튜브에서 제가 올린 방송들 제가 최근에 업로드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게 아니죠. 네, 여기에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1월달 한 달은 자바로 잡았고요. 자바로 자바 JSP로 잡았습니다. 자바 JSP가 큰 호적수를 만나긴 했는데요. 노드 JS라고 그 그래도 자바는 한참 많이 쓰일 것 같아서 예,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유튜브에서 다시 보는 동영상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깃허브에다가 소스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깃허브 소스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월별 방송 테마를 딱 잡아봤고요. 2014년 월별 방송 테마는 이렇습니다. 1월달에는 자바 JSP, 2월달에는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노드 JS가 3월달, 12월달에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4월달엔 스프링 프레임워크,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5월달,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MVC 프레임워크가 6월달, 구글 앱 엔진 7월달, 8월달 여름에는 대안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안 언어는 뭐예요? 대만 언어 이게 아니고요. 얼터너티브 랭이라고 해서요. 비주류 언어, 마이너리티 언어라고 하죠. 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고나 다트나 뭐 자바스크립트 계열의 언어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생뚱맞은 그런 뭐 J라는 언어도 있고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김창준님이 J라는 언어로 굉장히 짧은 코드로 이상한 코드를 쭉 내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예, 소리가 너무 작다고요? 감사합니다. 간만에 간만에 방송이라 잠시만요. 볼륨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대박 크겠는데. 아, 마이크 부스트가 뭘까요? 예, 예. 일단은 뭐 이 정도면 될까요? 마이크 부스트를 20dB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부스트를 제가 안 했군요. D 소리는 안 나나요? 예. 예, 그러면 박수 한번 치고 예, 다시 가겠습니다. 예, 1월 달에는 자바 JSP 방송을 할 거고요. 2014년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2월 달입니다. 3월 달에는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5월달,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MVC 프레임워크들을 6월달에 알아보고요. 그리고 구글 앱 엔진 이게 7월달이고요. 대안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대안 언어는 마이너리티 비주류 언어, 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 그런 언어들을 8월달에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9월달에 HTML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HTML5는 아마 자바스크립트의 연장선상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 자동화 도구가 10월달이고요. 그 다음에 Node.js, Vertex 해가지고 비동기 IO를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 두 가지죠.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고 Vertex 같은 경우는 자바 기반이고요. 그거를 11월달에, 그리고 GitHub 여기 12월달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IT의 역사, IT 인물 소개, 트렌드 뉴스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생방 시간은 제가 적어놓는 게 낫겠죠. 아프리카 방송국의 공지사항이고요. 여기에서 게시판을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공지사항 게시판이요. 공지사항 게시판. 질문이 있다 그러면 게시판에다 올려주세요. 질문이 있다고 하면 게시판에다 올려주시고, 저는 공지사항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요. 여기에 글쓰기 딱 놓고, 글쓰기가 아니죠. 백 수정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야죠. 정규 방송 시간은 매일 밤 1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역사는 코딩은 밤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되죠. 박사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요, 인터넷 모바일 말고요, 데스크탑에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실 텐데요, bit.ly 아프리카 201401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바 JSP는 이건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여기에 링크를 같이 공유를 할 겁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도 수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회색 셀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회색 셀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수정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함께 수정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리고 실수로 지우게 되면 수정, 여기에서 실행 취소 요거 가지고 다시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쓴 모든 그 기록은 업데이트 기록 보기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언제 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버전을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스프레드시트를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일주일간 자바 진행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월요일은 자바 이야기, 그 다음에 화요일은 또 자바 이야기, 또 자바 이야기, 그 다음에 개발 도구 이야기, 목요일은 JSP 이야기, 그 다음에 금요일은 또 JSP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서적 이야기가 있고요. 토요일날 아마 자바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서적 이야기들을 쭉 나누겠죠. 그 다음에 주간 IT 트렌드 해가지고요, 일주일간 IT 트렌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다른 추천하는 자바 교재들, 튜토리얼이라고 할까요? 튜토리얼을 교재라고 하면 되죠.
창을 모두 닫고요. 예. 여기에 생활코딩 이고잉님이 운영하시는 사이트인데 굉장히 잘 하셨는데 자바를 만드셨어요. 자바의 설치, 리눅스에다가 설치하고 윈도우에다 설치하고 OSX에 설치하고 그리고 리눅스에서 실행하고 OSX에서 실행하고 윈도우에서 실행하고 그리고 개발 도구 이클립스에서 OSX, 윈도우에서 이클립스, 리눅스에서 이클립스 굉장히 친절하시죠. 이클립스의 기능과 예제의 사용법, 개발 도구가 개발 학습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셨고요. 그리고 숫자와 문자, 변수, 데이터 타입, 상수, 형변환, 연산자, 비교와 불리언, 조건문, 논리연산자, 방법문, 배열, 메소드, 입력과 출력,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클래스와 인스턴스, 그리고 객체 이런 식으로 쭉 이고잉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본 수업은 자바의 권위자가 만든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권위자들의 자료를 참고했고 완숙한 자바 엔지니어들의 도움과 감수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자바 초보자이기 때문에 같은 초보자 입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 이렇게 쓰셨습니다. 학습의 효용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가장 시장 규모가 큰 언어입니다. 왜? 취업 자리가 자바가 제일 많아요.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주류가 되면서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자바로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자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어 왔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영원할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나 계속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30년은 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른 자바 교재가 자북이 있어요. 아주 전통적인,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만든 사이트인데요. 요 소설 같은 자바 책이 있고요. 이 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기본에서 언어의 기본 최용관 박사님이고요. 언어의 기본이라고 이렇게 PT가 나오고 밑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오버뷰 들어가면 오버뷰가 나오고 핵심 퀘스천에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인트로덕션, 클래스 데이터 타입과의 관계,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란 무엇이다. 굉장히 잘 설명이 된 좋은 그런 문서입니다. 소설 같은 자바가 있고요. 그리고 점프 투 자바에서요. 이 점프 투 자바도 5,000원 구매하기 해가지고 있고요. 여기 점프 투 자바도 자바의 특징, 자바의 설치, 자바의 동작 원리, 자료형, 그 다음에 제어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리고 입출력, 자바 날개 달기, 그리고 연습 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이클립스 기본 사용법, JVM, JRE, JDK 차이, 퍼블릭 클래스, 테스트 주도 개발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예, 원희퍼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원희퍼님이 질문을 잠깐 볼까요? 방송에서 좋은 회사 찾기나 선택하는 방법 같은 것도 방송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것요. 좋은 회사는 제가 방송에서 그때그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회사가 좋은 개발자를 찾는데요. 그 둘이 참 잘 어울리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어쩌지 못하고요. 예, 그런 것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회사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 OKJSP 사이트에 좋은 회사들에 대해서 얘기가 쭉 나오죠. OKJSP.net에 OKJSP
.net에 여기에 좋은 회사라고 제가 좋은 회사 게시판이라고 해서 2005년에 시작한 게시판이 있어요. 근데 17개밖에 글이 없어요. 17개밖에 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자바 여기도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머릿말 10년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자바에 대해서 2013년 8월에 이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숫자 들어가면 숫자의 표현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굉장히 잘 정리가 된 문서입니다. 자바의 문서들이 이런 좋은 문서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무료로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볼까요? 난 정말 자바를 공부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자바를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요. 자바를 공부한 적이 없던 사람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과 그 다음에 동영상 강좌입니다. 여기도 2009년 8월에 나온 거고요. 무료 수강 기간에 회원가입만 하면 평생 무료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회원가입을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오렌지 미디어 회원으로 가입하셔야지 이렇게 되고, 약관에 동의하고 확인 눌러주면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요 빨간 표시는 그거죠. 꼭 반드시 필수 입력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만 받으시면 여기에 자료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스 그 다음에 오라클닷컴의 자바 SE인가요? 독스 오라클닷컴의 자바 SE, 여기 들어가시면 오라클에서 자바를 요새 관리하고 있죠.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자바 관련 튜토리얼이 여기 있습니다. 자바 튜토리얼에서 나오고요. 요 자바 튜토리얼, 요 아이콘은 자바의 마스코트죠. 듀크라고 얘기합니다. 듀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튜토리얼 콘텐츠에서 리얼리 빅 인덱스 해가지고요. 리얼리 빅 인덱스, 정말 굉장히 긴 인덱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바 언어를 배우기 위한 베이직, 그 다음에 클래스와 객체, 그리고 어노테이션, 인터페이스 앤 인헤리턴스, 넘버 앤 스트링, 그 다음에 제네릭스, 그 다음에 패키지, 그리고 인스테이션 클래스, 익셉션, 베이직 IO, 그리고 컨커런시, 플랫폼 엔바이런먼트, 정규 표현식 레귤러 익스프레션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자바 애플릿, 자바 웹스타트, 자바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배포하는 것,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그리고 패키징 자르 파일로 압축하는 거. 진짜 길다. 아직 스크롤 바가 아직 잠깐만요. 이렇게 줄이면 스크롤 바가 이 정도 나왔어요. 자바가 굉장히 다루는 게 많아서 정말 리얼리 빅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윙을 넷빈지 아이디 통해서 이렇게 쉽게 배우는 방법, 그리고 스윙에서의 동시성, 그리고 스윙 픽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된 이 오라클의 자료도 있고요. 이 자료를 번역하는 이게 있죠. 프로그래머 여기에 염진님이 운영하시는 사이트고요. 염진님이 운영하시는 사이트고, 여기 사이트에 제 시간 앞서서 방송하시는 GM 영스님, 그 스티브 팍스님,
여기에다가 자바 쪽에다가 굉장히 많이 올리고 계세요. 예. 여기 아닌가요? 전책을 보기. 예. 여기에다 계속 올리고 계신데, 음, 예. 자바 쪽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카페 지식활동인가요? 아, 이쪽이군요. 아닌가? 이거는 예, 이쪽 카페도 가입하셔서 이렇게 활동하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사이트 추천하는 자바 교재 사이트들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보겔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게나가 아니라 이것 좀 보게나가 아니라 보겔라. 그래서 이분이 자바의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자바 코어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XML 이용하는 것, 그리고 테스팅하고 코드 퀄리티 툴 자바 관련된 것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자바 라이브러리와 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있고요. 퍼포먼스 앤 컨커런시 해가지고 자바 컨커런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서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약간은 초급을 지난 중급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분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튜토리얼들이 여기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코드에서 파인드 버그 이거 잠깐 보면 코드에서 버그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툴이에요. 이렇게 파인드 버그라는 플러그인 설치하면 그 파인드 버그 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코드의 버그들이 이렇게 쭉 리포팅이 됩니다. 그런 도구들에 대한 얘기들이나 아니면 자바 개발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자세히 나오죠. 인트로덕션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자바 하나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그림도 있고요. 하드웨어가 있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JVM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여기서 프로그램들이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런 영어로 된 문서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영어로 된 문서의 장점은 뭐냐면 자바도 배우고 영어도 들어요. 영어 어렵지 않아요. 영어 진짜 어렵지 않고요. 그냥 쓰면 되는 게 영어예요. 국어 어렵나요? 한국어 그냥 쓰잖아요. 매일매일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한국어를 잘하는 거죠. 자바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매일매일 쓰면 자동으로 들어요. 근데 이런 문서 영어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보는 버릇을 가지면 영어로 자바를 잘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외 취업 이분이 어, 아 이분이 뭐냐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잠깐만요. 종광닷컴이죠. 종광닷컴 종광닷컴 이 아저씨가 지금 해외로 나간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이분처럼 외국에 나가서 이제 뭔가 개발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카페, 요게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카페는 주머니 펀치님 감사합니다. 네이버.com에 prvd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프로그래밍 카페 카페 뭐야 자바 튜토리얼이 번역 중인 일부 번역된 카페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바 관련해 가지고 이 번역하신 분이 직접 강의를 하시는 여기에도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하시는데 스티브 팍스님 방송도 추천을 합니다.
그냥 설명 방송, 예, 2부에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자바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머,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 자바를 배우기 시작해서 아,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 자바로 몇 억은 번 것 같아요. 몇 억은 벌었는데, 음, 그 중요한 건 몇 억을 벌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간이 얼마나 되잖아요. 제가 15년 동안 몇 억을 벌었으면, 네, 15년 동안 15억을 벌었으면 참 좋을 텐데, 15년 동안 몇 억을 벌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4억 벌었나요? 예, 일단은 자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java.sun.com 자바 시작합니다. 음, 이쪽에 가시면 자바 도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바 SDK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말고 자바를 시작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혼란만 가중시킬 것 같은데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바를 시작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자바선.com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클.com 자바를 오라클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바 SE가 있고요. 자바 SE 탑 다운로드에 자바 SE가 있죠. 이 자바 SE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음 버전의 자바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바 얼리 액세스에서 최근에 자바 JDK 8 스냅샷 해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 들어가면 자바 JDK 8 프로젝트 JDK 8.javanet 여기서 아직 정식 버전이 올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리 액세스 빌드 테스트 리절트 그 다음에 JDK 8 디벨로퍼 프리뷰 나우 어베일러블 그 개발자 프리뷰 버전 개발자들은 미리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JDK 8 윈도우즈 버전, 맥OS 버전, 리눅스 버전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윈도우즈 64비트 이렇게 딱 받으시면 이건 JR이죠. 조심할 건 뭐냐면 accept 라이센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JR이 이렇게 해주면 그 자바 실행 환경이에요. 자바 런타임 엔바이런먼트. JDK는 자바 개발 환경이고요. 내 컴퓨터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따라서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되고 맥을 쓰시면 맥 버전 다운받으시면 되고 리눅스도 리눅스에 따라서 버전을 받으시면 되죠. 일단 요거는 받아 놓을게요. 저는 강의를 이걸로 할 거 아니고요. JDK 1.7로 할 겁니다. 방송 강의죠. 예, 다시 원위치 옛날로 돌아가세요. 여기에서 자바 개발 도구 중에서 빛을 못 본 경쟁자가 하도 세서 무료이지만 그냥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쓰고 있는 넷빈즈라는 도구가 있고요. 넷빈즈라는 도구도 JDK와 함께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JDK 요거를 추천을 하고요. JDK 자바 SE,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 개발 키트 7 다운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accept 라이센스 하고요. OS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내 컴퓨터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탐색기를 켜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있고요. 컴퓨터에서 속성을 들어가시면 여기에 64비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64비트 아닌 것들은 32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설마 128비트의 컴퓨터로 쓰고 계신 건 아니겠죠? 윈도우즈형이 128비트가 없죠. 예, 그래서 요걸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요거, 예, 저는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요. 설치를 해서 이제 아래쪽에서 여기에서 cmd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커맨드가 이렇게 보일 거고요. 커맨드 창에다가 자바 버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 C 이렇게 두 개의 명령이 실행이 되면 자바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된 거군요. 그래서 폴더 열기 보고요. 폴더 열기에서 아까 설치한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JDK 요거를 패스 환경 변수에다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예, 요거를 이쪽에다 주시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주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커맨드 창에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에서 자바 C 하면 움직이잖아요. 이것도 이걸로 닫아 주셔야죠. 인용보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자바 C가 이렇게 실행이 되잖아요. 여기 자바 C는 뭐 김씨, 이씨, 박씨, 자바 C 이게 아니고요. 자바 컴파일러라는 뜻입니다. 요게 환경 변수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 환경 변수 이거 맨날 할 때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환경 변수는 set pass 이렇게 해주시면 환경 변수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환경 변수에 여기에 JDK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이 경로 있죠? 이 경로가 포함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커맨드 창을 끄고요. 커맨드 창을 끄고 컴퓨터에 또 본격 설치 방송이 되는데요. 속성에 보시면 고급 시스템 설정에서 여기 환경 변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패스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데 패스의 맨 앞으로 가가지고 맨 앞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좋습니다. 자바 홈 환경 변수를 이번에는 안 만들었는데요. 그냥 가보려고요. 예, 그러면 이거 다 닫고요. 이제 또 CMD 창을 엽니다. 생국이 캬운님 반갑습니다. 예, CMD 창 여기에서 보시면 자바 C 되죠. 그 다음에 자바 버전 아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아까하고 지금하고 차이. 윈도우 OS에서 이 자바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그거를 메모리상에 캐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처음에 실행될 때 굉장히 무겁게 열렸는데 지금은 이미 캐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바 JDK 다운받았고 설치가 다 된 상태에서 그거를 먼저 잡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바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 C 이 두 개 실행을 하는 거를 같이 봤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서 파일을 하나 좀 다운 받을게요. 무슨 파일이냐면요. 드롭박스.com에서 로그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벤트에 보면 제가 최근에 변경한 파일이 여기가 있고요. 이 파일을 딱 들어가면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자바 시작하기라는 텍스트 파일을 받았는데 이 파일은 제가
어, 어, 개발을 할 때 개발을 할 때 확장자가 안 보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구성에서 폴더 및 검색 옵션에 가서 보기에서 확장자를 보이게, 예, 맨날 밑에 내려가 있어요. 예, 요거 알려진 파일 형식의 확장명 숨기기, 요거를 뺍니다. 그래서 자바 시작하기, 확장자 바꾸려고 하는데, 예, 요거를 이렇게 해서 mm으로 바꾸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프리마인드로 마인드맵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얘는 프리마인드, 요거는 자바가 필요해요. 자바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마인드맵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예, 무료고요. 프리마인드맵 요거는 다운받기 원하시면 여기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리마인드.sf.net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트워크에 따라서 이렇게 없을 수도 있는데 프리마인드 sfnet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예, 프리마인드 맵 여기고요. 요 사이트는 링크 색깔을 좀 참고니까 그냥 이렇게 회색으로 놓을게요. 예, 프리 마인드맵에서 이렇게 새로운 마인드맵 이렇게 열렸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요. 자바 시작하기 요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이죠? 자바 시작하기. 아, 이거 없어져라. 보기에서 노트창 없어져라.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눌러서 전체 다 축소.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이면요, 제가 컨트롤 Alt, 예, Alt 누르고 이렇게 Alt 누르고 화살표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커져라 작아져라, 커져라 작아져라, 예, 이게 됩니다. 요게 150%가 딱 적당하네요. 예,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고요. 아, 이거는 처음엔 몰라도 돼요. 객체 지향이라는 말은 굉장히 처음에 배울 땐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인생을 알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살다 보니까 인생을 알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바를 배울 때도 이걸 다 알고 해야 되겠다라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걸로 하나 두 개 짜다 보면,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그러면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자바 언어의 특징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객체, 상태, 동작, 그리고 자바 소스의 구조, 동작 원리, 소스 구조 있고요. 실행, 그 다음에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게 있고요. 자바 자료를 다루는 객체에서 기본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 컬렉션 프레임워크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에라와 예외 처리, 그리고 자바 웹 개발하고 JSP와 자바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여기 이거는 계속 추가가 될 거고요. 자료를 아직 다 못 만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자료를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바 언어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머리가 하얘요. 자바 언어의 특징, 여기에서 자바 언어의 특징 인서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자바 언어의 특징, 플랫폼 독립적이다 라고 하죠. 이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이 있냐면, 인서트 키 눌러서 윈도우, 그 다음에 리눅스, 그 다음에 맥에서 모두 사용 가능.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바 언어의 특징은, 그리고 플랫폼 독립적이라는 게 자바 언어가 굉장히 엔터프라이즈에서 많이 쓰이게 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JSP1097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동 메모리 관리에서요, 예, 그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죠. 그냥 바로 쓸게요. 자동 메모리 관리. 예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C, 특히나 C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걸 이제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가비지 컬렉터라고 해서요, 가비지 컬렉터에서 메모리를 이렇게 개발자가 메모리 관리하는 코드를 쓰지 않아도 이 그 자바 가상 머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동으로 실행을 그 메모리를 청소를 해주게 되죠. 플랫폼 독립적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플랫폼별 자바 가상 머신 사용,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 보겔라의 그쪽으로 가 보게 되면 아까 이 사이트에 있죠. 여기에서 자바 프로그래밍 인트로덕션 여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드웨어가 있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데,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리눅스, 윈도우 이런 것들이잖아요. 맥, 여기에 JVM을 설치해서 이 설치된 JVM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도록, 요 위에서 돌리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JDK 해가지고 다운받았는데, JDK 안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JRE입니다. JRE. 여기에 프로그램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래밍 파일즈에, 그 다음에 자바에 JDK가 있고요, JRE가 있잖아요. 여기 JDK 저 다운받은 걸 깔면 이게 같이 설치가 되는데, JRE, 응사 RE는 안 하시는데 응사 RE 이거죠. 네, JRE. JRE는 뭐냐면 자바 런타임 엔바이러먼트요. 자바 런타임 엔바이러먼트 런먼트 이거죠. 자바 런타임 엔바이러먼트. 요게 이제 JR이죠. 예, 12시가 넘었군요. 예,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을 오른쪽 방송 우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이 있을 거고요. 추천을 눌러주시면 랭킹을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 7분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별풍 제가 방송 준비 중이라고 아직도 써놓고 있군요. 방송 중입니다. 온에어라고 써야죠. 온에어. JRE가 있고요. 이 JRE가 JVM입니다. 이 JRE가 JV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JVM이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래서 플랫폼별로 요 JRE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이제 개발자의 몫으로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자바 가상 머신,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게 이제 굉장히 자바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플랫폼 독립적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바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자바 가상 머신이 가비지 컬렉터를 이용해서 자동 메모리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바 언어의 특징, 그리고 이 JVM이 지금은 또 어떤 이건 JVM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JVM은
JVM, 자바 가상 머신은 JVM은 다른 언어도 수용. 예.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 폴리글랏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롯. 이거는 다언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언어. 다언어. 폴리글랏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중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JVM은 다른 언어도 수용해가지고 파이썬 닮은 이 자이썬이라고 있고요. 얘는 파이썬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루비 언어를 닮은 그루비가 있습니다. 얘는 루비를 닮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일즈라는 놈이 있는데요. 그레일즈, 얘는 루비 온 레일즈, 온 레일즈, 루비 온 레일즈. 자이썬은 파이썬, 그 다음에 그루비는 그 다음에 그레일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블 볼텍스라고 있는데, 볼텍스, 얘는 노드.js의 자바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스칼라라고 있고요. 스칼라, 이거는 스케일러블 랭귀지라는 뜻인데, 이건 다른 언어에서 온 건 아닌데, 스칼라라는 랭귀지는 그걸로 떨어져요. 뭘로 떨어지냐면 클래스 파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케일러블 랭귀지, 스케일러블 랭귀지라는 스칼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 fx 있죠. 이거는 자바 클래스 파일로 떨어지지만 문법이 자바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바 언어의 특징이 되죠. 웃기는 건 뭐냐면 이 다언어 특징들이 이 JDK로 만든 자바 언어로 만들어진 클래스를 가져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르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플랫폼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자동 메모리 관리되고, 그 다음에 JVM은 다른 언어도 수용 가능하다. 이게 자바 언어의 특징이 되죠. 자바 언어는 객체 지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객체가 뭐냐면 그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이 있어요. 자바에서 상태를 필드 변수라고 해요. 필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동작을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요. 객체라고 하면 상태랑 동작이 있는데, 상태는 상태는 그 어떤 값을 저장하는 걸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작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걸 동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거를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바 소스를 볼게요. 자바 소스를 볼게요. 자바 소스를 보기 위해서 객체 중에 어떤 자바, 여기에서 언어 특징 이렇게 있고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한 꼭지를 이렇게 객체지향 언어 자바 언어 특징 객체, 그 다음에 개발 도구를 볼게요. 개발 도구. 개발 도구, 여기에서 이제 개발 도구에서 JDK가 있어야지, JDK가 있어야 되겠죠. JDK는 여기에서 다운받는다 그랬죠. java.sun.com, 여기에서 다운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ID가 있습니다. ID는 그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엔바이런먼트,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엔바이런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줄여서 ID,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뭘 통합했는지 아세요? 뭘 통합했게요? 음, 질문하고 답변도 제가 하고요. 참 좋은 방송이죠. 예, 코딩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이 가능한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빌드라고 할까요? 예, 요런 네 가지가 가능한 거를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딩, 코딩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그리고 디버깅, 그리고 빌드. 요거를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D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 도구에 경쟁 중이죠. 자바 개발 도구 경쟁 중입니다. 개발 도구 개발 도구에 이클립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제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빈즈가 있고요. 아주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 되겠죠. 여기가 따따따 이클립스.org 이 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 되고요. 무료입니다. 요 세 가지는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 버전의 자바 개발 도구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비주얼 J 뿔뿔이라는 이런 도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사용이 되지 않고 있죠. 비주얼 J 뿔뿔이라고 하는 책도 있었고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진 그런 자바인데 써나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소송으로 이렇게 막 싸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송당한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입맛에 맞게 이렇게 자바를 바꿨다가 그랬다가 이제 소송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에이 우리 안 해 해가지고 예, 접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제이프로 접혔고요. 이게 이제 디프리케이티드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디프리케이티드. 디프리케이티드는 뭐냐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 뭐 이런 게 됩니다. 디프리케이티드 비주얼 제이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자와라고 또 있었어요. 자와 자와가 아니라 카와. 아주 옛날에 카와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에이지 4 자바 비주얼 에이지 4 자바라고 이거는 IBM에서 IBM 쪽인가요? 그쪽에서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이클립스의 전신이 됩니다. 요 비주얼 에이지 4 자바를 만들던 팀이 여기 있고요. 비주얼 카페나 뭐 여러가지 자바 툴들이 있었어요. 현재도 쓰고 있는 그 텍스트 에디터 중에선 텍스트 에디터 텍스트 에디터로는 유명한 게 이제 에디트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패드 뿔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에디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었죠. 요즘엔 또 텍스트 에디터로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서브라임 텍스트 2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의 링크를 다 제가 여기서 달지는 않을게요.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는 젯브레인즈에 여기에 갈게요. 따따따 젯브레인즈 .com 여기에 프로덕트에 보면 여기에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이렇게 있습니다. 젯브레인즈의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13버전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요 젯브레인즈 아이디어가 여기에 그겁니다. 인텔리제이의 요 자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 마인드맵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겠죠. 요거는 제가 방송국에 파일 첨부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요. 그 다음에 넷빈즈 같은 경우는요,
넷빈즈, 넷빈즈, 넷빈즈 여기에 들어가면 넷빈즈.org, JDK하고 다운 같이 받을 수도 있는데 넷빈즈.org 이 사이트에 가시면 넷빈즈를 무료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오라클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오라클이 관리하고 있는 게 오른쪽 하단에 보이죠? 루비를 개발하기 좋은 툴로 이렇게 각광을 받다가 7.4 버전 나오면서 오라클이 관리를 하면서 루비가 빠졌다고 합니다. 루비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툴이었는데 여튼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넷빈즈까지 얘기가 됐었죠. 오케이. 넷빈즈. 저는 방송을 이클립스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클립스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자바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텍스트로 해도 돼요. 텍스트 에디터로 뭐 이런 걸로 해도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노트패드 아니면 뭐 VI 이런 거 가지고 해도 되는데 뭐 이맥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걸로 안 할 거예요. 텍스트 에디터 이런 것들이 텍스트 에디터는 ID하고 구분이 됩니다. 텍스트 에디터는 ID하고 좀 구분이 되고요. 텍스트 에디터는 가벼운 대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개발 도구 위에다가 이렇게 볼게요. 참고, 이거는 참고. 12시 29분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을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